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은 지 열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2022년이 다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민망해질 정도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총성이 빗발치고 하루에도 십수번씩 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320일, 이제는 1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52명, 2022년간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 너무 일찍 부모 곁을 떠나버린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876명의 아이가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공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유일한 능력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인을 괴롭히는지인 것 같은데요. 매번 어떻게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놀라운 러시아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1월 6일부터 36시간의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러시아의 국교인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정하고 있었고 푸틴은 예배를 위해 전쟁을 잠시 멈추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얼토당토하는 제안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당장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푸틴은 99.9%의 러시아인이 전쟁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연설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교회의 크리스마스이니 휴전하자는 제안은 일말에 고려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수뇌부 또한 러시아의 크리스마스 휴전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데요. 서로 문화가 다른 우리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 흔히 말하는 서양권에서 크리스마스 정전은 남다른 의미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 했던 두 나라의 군대가 크리스마스가 되자 마치 짠 것처럼 서로 총부리를 거두고 평화를 나눈 전설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소규모 부대의 기행이 아니라 1914년 성탄절 제1차 세계대전 서부 전역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후로 크리스마스 정전 같은 기적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크리스마스에는 교전을 자제한다는 전통이 남아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휴전 제안이 아무리 헛소리라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처참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푸틴은 그가 제안한 휴전 기간에만 무려 12번의 공습과 40번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도네츠크 주거 지역에만 160발 이상의 포탄이 날아들었고 20발의 로켓이 떨어졌는데요. 바흐무트에서는 민간인 2명이 숨을 거두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헤르손에서만 39차례의 폭격이 이어졌고 구조대원 1명이 폭격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오죽하면 일각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푸틴이 러시아 군부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추측인데요. 지금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보면 도저히 하나의 통일된 명령체계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선의 상황은 조금씩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동부전선부터 보면 빌로우리우카와 크레미나 지역에서 계속해서 교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 모두 지난 9월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로 탈환에 성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서 다시 공격 활동을 재개한다는 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전방의 P66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러시아 벨고로드주에서 돈바스 북부로 이어지는 중요한 보급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도로를 탈환하면 스바토베 크레미나 지역의 방어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는 곧 루안스크주 탈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선이 동부로 계속해서 밀려남에 따라 벨고로드주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일에는 벨고로드주 노비오스콜의 군사기지 탄약고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벨고로드주 지사 또한 최근 15일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극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게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한 우크라이나군
파르티잔의 사보타주로 보이는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본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번번이 물자를 잃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도 관찰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 기드로마시 공장에 있던 러시아군 탄약고를 공격했습니다. 1월 2일에 있었던 멜리토폴 비행장 토크마크 러시아군 집결지 타격에 이은 자포리자주 남부 공격이었는데요. 또한 같은 날 폴리의 러시아군 탄약고에 대한 타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모두 자포리자에서 100km 이내의 도시들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 진격에 앞서 미리 포격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말한 포격으로 러시아군은 이미 2개의 탄약고와 2개의 군사기지가 파괴되었고 최대 10개의 군사장비와 260여 명의 병사를 잃었는데요. 추가로 베르단스크에서도 폭발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자포리자주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영향력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를 탈환하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요. 자포리자주 남부는 돈바스 지역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회랑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빼앗기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크림반도가 고립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헤르손주에 대한 통제력도 잃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부 전선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러시아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첩보 활동을 통해 바실리우카, 오리이유에서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강화 중인 게 포착된 건데요. 더군다나 최근 우크라이나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치며 땅이 얼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곧 라스푸티차가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진격의 종이 울린 셈인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두 지역은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상당히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조만간 남부전선 최대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의 전황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거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서로 대등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마냥 희망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기관은 1월 15일을 기점으로 러시아에서 추가로 50만 명에 대한 2차 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공군 합동훈련을 시작하며 참전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지역합동군 구성을 추진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를 탓하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전쟁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지난 1월 6일 푸틴이 휴전을 제안했을 때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주말간은 공격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푸틴이 휴전을 제안한 건 단순히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립구도를 만들기 위함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60%에 달하는 국민이 정교회를 믿는 만큼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얄팍한 술수입니다. 그러나 잠시간의 평화라도 좇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우크라이나가 좀 더 정치적으로 행동했다면 약간의 피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